제 설계안을 보면 다른 설계사보다 특이하게 개수가 적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럼 보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 보러 가서 많이 샀다고 좋은 게 아니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오는 게 가장 실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3만 원대로 소중한 내 아이에게 아주 든든한 보장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현명한 예비 엄마가 되어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금쪽이보험입니다. 실제로 저도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설계사로서 오늘은 제 아이에게 어떻게 태아보험을 구성해줬는지 공유해드리고 100점짜리 설계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산모님들처럼 우리 아이에게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특약만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설계사인 만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제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의료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분석했어요.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연령별로 이제 가장 발생이 많은 질병 1에서 10위와 치료 비용이 큰 질병 1에서 10위를 나타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0에서 9세는 출생에 관한 것, 그리고 장염, 폐렴, 발열, 응급실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료 비용도 저체중아에 대한 것이나 이제 인큐베이터, 니큐 등 가장 큰 비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순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장염이나 열감기, 입원, 응급실 등이 많이 생기는 질병인 만큼 순위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최소한 선천적인 장애나 입원 일당, 응급실은 꼭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느낌적으로 드시죠? 아기들은 병원에서 보통 1인실을 안내하는데 1인실 비용이 보통 하루당 20만 원이 넘고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실비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가입한 입원 일당이 없다면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금쪽이도 몇 번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답니다. 따라서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출산 시에 있으실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을 추가로 가입해서 대비하고 응급실까지 필수적으로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태아보험은 종합보험으로서 아기 때뿐만 아니라 아이가 크고 성인이 돼서도 필요한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린이 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통계 자료를 이어서 보시면 대표적인 골절, 화상, 수술, 응급실 등 어린이 필수 항목과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 닥치면 가정에 큰 위험이 되는 항목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항목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진단비와 후유장애, 수술비는 의료 비용도 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 특약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따라서 정리하면 태아보험에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은 선천적인 보상과 응급실, 골절, 화상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 후유장애,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로 치료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선천적인 보장인 장애 출생이나 선천 이상 수술, 신생아 입원 일당 등은 22주 내로만 가입이 가능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토대로 금쪽이가 가입한 설계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란 무엇일까요? 상해 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후유장애 지급률 % 곱하기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고로 신체에 30%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1억 곱하기 30% 해서 3천만 원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 금액 전액인 1억을 보장합니다. 사실 후유장애라는 게 발생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치료 비용부터 재활 비용 등 기타 부수적인 비용까지 장기적으로 치료가 큰 위험이에요. 특히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 금액은 최소 1억 원 정도로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인데요. 이것도 의무 가입 담보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 해당이 되거나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또는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또는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가입 금액만큼 보장합니다.
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줍니다. 즉 보험료가 면제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 대상의 질병에 암은 있지만 유사암은 제외가 됐었어요. 유사암이라는 것은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착한 암을 보통 일컫는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유사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료 면제 대신에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약 50% 해당하는 금액을 연 단위로 페이백 형태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10만 원인 보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 후 10년이 됐을 때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이후 납입할 보험료의 50%를 연간 단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10만 원의 50%인 50만 원을 12개월 그리고 10년 총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인데요. 하나는 모든 골절을 보장하는 골절 진단비이고 이거는 치아에 금이 간 것까지도 포함해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치아는 제외한 골절 진단비인데요. 쉽게 말해 이가 부러졌으면 20만 원 받는 거고 이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를 합쳐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화상의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화상 진단비로 심재성 2도 이상을 말하며 물집이 접히는 정도가 아니라 흉터가 생길 정도를 말해요. 다른 하나는 중증 화상 부식 진단비로서 신체 표면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이 된 경우 지급해 드리는데 확률이 적긴 하지만 보험료가 얼마 안 하고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 일당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다 빼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와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를 가입하시면 포괄적인 범위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입원 일당을 많이 높이고 싶으시다면 1에서 30일짜리 담보를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급 병실의 경우 실비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꼭 포함했는데요. 아이 출생 시에 인큐베이터나 니큐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구성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 관련 수술비가 골절 수술, 화상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심한 상해 수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해 수술비는 가장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자잘한 수술비는 다 빼고 상해 수술비 하나만 구성했어요. 다만 상해 수술비는 50만 원으로는 이제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상해 수술 1에서 5종 수술 담보를 추가해서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중복되는 특약은 배제하고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낮추는 걸 선택했어요. 일곱 번째로는 상해 흉터 수술인데요. 쉽게 말해 상해 사고로 인해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받았을 때 한 사고당 보장하는 담보를 말해요. 성형 수술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간주해서 개인 보험에서 보장이 잘 안 되는데 성인보다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태아보험에서 꼭 이 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후유 장애 지급률 곱하기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해 후유 장애처럼 장애율이 80% 이상이 되면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 암 수술이나 디스크, 치매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유용한 특약이라서 꼭 준비하시길 바래요. 아홉 번째는 암 진단비인데요. 암은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암 진단비를 설명해 드리면 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합니다.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소아 백혈병 등을 다 포함해요. 일반암 진단비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암이나 다발성 소아암 등 다른 특약은 필수가 아니며 보장 금액을 더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네 가지를 말하며 현재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암 관련된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는 추가로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열 번째로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를 볼게요. 뇌혈관 진단비의 경우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포함하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특약으로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뇌출혈이 포함됩니다. 신생아 뇌출혈의 경우
뇌혈관 질환 가입 금액의 20%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함께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심장 질환의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같이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 그리고 그 모두를 포함하면서 심부전, 부정맥, 심장염증 등까지 추가로 보장하는 심혈관 진단비가 있는데, 가장 보장을 폭넓게 받고 싶다면 심혈관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다 난 실속형이 좋다 하시면 심장 질환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게 협심증이기 때문에 협심증이 포함된 허혈성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11번째로는 양성 뇌종양 진단비입니다. 확률이 높은 담보는 아니지만 암 진단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양성을 보장하고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라서 저는 포함했습니다. 12번째로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인데요. 가와사키병이나 류마티스열 등 소아에게 발생하는 심장 합병증을 보장합니다. 몇 번 청구를 도와드리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포함했어요. 보험료도 적은 편이에요. 13번째로는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인데요. 혈액소포가 줄어드는 희귀병으로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태아의 경우에는 큰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포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4번째로는 중증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 담보입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흔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저는 구성을 했어요. 지금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는 희귀병들은 대부분 보험료가 100원 안팎이기 때문에 안 넣고 후회하기보다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번째로는 내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내성마비는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와 같은 임신 중 검사로는 내성마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해요. 내성마비의 경우 치료 비용도 큰 편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내성마비 진단 담보는 태아보험에서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6번째, 질병 수술비입니다. 상해 수술과 마찬가지로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 항목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 부족한 금액은 질병 수술 1에서 5종을 추가하여 보완하시길 추천드려요. 17번째, 암 수술비입니다. 진단비처럼 한 번만 보장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장받는 담보인데요. 소아암 대비 차원에서 암 진단비와 같이 세트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18번째는 조혈모 세포 이식, 5대 장기 이식, 각막 이식 수술인데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은 백혈병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골수 이식을 말하고, 5대 장기 이식 수술은 간, 신장, 심장, 췌장, 폐와 같은 5대 장기에 있어서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하는 담보예요. 각막 이식은 말 그대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이 세 가지는 보장 금액은 몇 천만 원대로 큰 반면에 보험료는 몇백 원, 몇십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함께 구성해주세요. 19번째는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입니다. 뇌혈관이 굳으면서 마비 증상과 시력 저하, 발음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에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 소아 뇌졸중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20번째로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인데요. 심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 종종 청구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를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21번째는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간단한 선천적 수술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게 보장을 합니다. 22번째,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인데요. 아이가 출생하면 각종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중 청력 검사 결과에 고도 난청이 발견됐을 때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경우 의료 보조기구로서 분류되기 때문에 실비에서 지급받기가 어려우니까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23번째, 8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인데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8가지를 말합니다. 태아보험에서는 꽤 중요하겠죠? 24번째, 응급실 내원비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38도 이상의 경우 응급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앞서 통계 자료에 살펴봤듯이 아이들은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꼭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25번째, 자동차 사고, 스쿨 전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민식이법이 나올 정도로 스쿨 전에서 교통사고 사례가 많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통상 보험료 10원도 안 하니까 저는 넣었습니다. 26번째, 22주 내에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3가지를 넣었는데요. 장애 출생 담보는 신생아에게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인큐베이터 이용 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도 마찬가지로 출생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받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나 니큐 이용 시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7번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가족형 담보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아이 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이제 보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네 집에 TV를 파손시킨 경우,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심지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은 경우까지 등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담보이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가 제가 금쪽이한테 준비해준 필수 특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애매한 것은 보험은 가입 이후에 추가는 안 되지만 삭제는 가능하니까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담보들은 일단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담보를 좀 줄이시거나 삭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의 핵심은 실속 있게 가입해서 만기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제 얘기가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